자, 다음 넘길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학 들어왔어요. 문학은 너무 방대하지. 너무 방대한데 오늘은 쌤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야? 시지. 쌤, 시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시가 어려울까? 함축적이라서 그렇지. 짧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 너희들은 시 그러면은 이거는 뭐나 뭐 외계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오늘 쌤하고 수업을 조금 하면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을 보면 시에 대해서 약간 다른 눈이 생길 수도 있다. 진짜로 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아, 시가 이런 거구나. 자, 아주 맛보기만 쌤이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아주 아주 좋은 시 한 편으로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번 강의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고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강의일 수도 있어. 내가 잘 안 보여주는 거니까 잘 챙겨 놓도록 해. 시 독해법. 자, 시를 어떻게 독해해야 되나? 얘들아, 혹시 이거 알아? 시는 어떤 장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서정 장르, 서정 문화이라고 시를 보통 얘기하거든. 서, 펼친다. 정서. 그거야. 시는 정서를 드러내는 게 시야. 그거를 알면 시의 핵심을 아는 거야. 정서. 시는 정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 봐. 내가 선생님의 첫사랑은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동기 남학생한테 쌤이 뿅 반했거든. 되게 촌사람이었는데 너무 듬직한 모습에 반했어. 그러니까 걔가 걸을 때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걷더라고. 너 생각해봐. 20살짜리 남자애가 뒷짐을 짓고 엉거리고 막 걷는단 말이야. 쟤 뭐지? 이랬는데 동기니까 또 친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쌤 눈에는. 그래서 쌤이 먼저 대시해가지고 이렇게 쟁취를 했었거든. 그런데 4년 동안 아주 잘 사귀다가 결국 내가 찼어. 근데 찬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딴 사람을 좀 만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걔한테 상처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일들을 내가 시로 쓰려면 쓸 수 있겠니? 그런 역사를 못 쓰잖아. 그거는 뭘로 써야 돼, 얘들아? 그 이야기잖아.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헤어지고. 그거는 소설로 써야 되는 거야. 소설. 왜? 소설이 무슨 장르게? 서사 장르거든. 서사가 뭐게?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로 해야 하는 것은 소설로 써야 돼. 그럼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는 시로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면 되지. 쌤이 그 첫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있지? 그치? 그 설렘, 감동 쓰면 되지. 우주가 내려왔다, 별들이 쏟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그리고 그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의 슬픔, 비가 내린다, 비가 나의 눈물 같다, 비도 울고 나도 울고 온 세상이 울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시는 서정장르라고. 그래서 시가 별게 아니야. 자,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민들레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야. 그 민들레를 보면서 와, 너무 이쁘다, 감동을 받았어. 그걸 소설로 써야 될까, 시로 써야 될까? 그걸 소설로 어떻게 쓰냐? 그치? 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시는 정서의 장르야. 그래서 시는 정서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거를 느끼는가, 그거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시야. 됐지? 자, 그런데 쌤 어떻게 찾아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 독해법. 근데 쌤이 솔직하게 얘기할까? 시를 가장 잘 독해하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알아? 네가 느끼는 대로, 조금 더 쌤이 꼴리는 대로 이게
정답이다. 시는 읽고 오 느끼면 돼.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꼴리는 대로 그렇게 막 하면 돼. 그래서 어떤 시를 읽을 때 정말 100편의 시를 읽다가 어떤 시 한 편에 내가 꽂혀. 그럼 그 시에서 너희들이 느낌을 받았다면 그럼 시를 잘 읽은 거야. 선생님 나머지 99편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됐어. 그 감동이 없는 거지. 시는 그렇게 읽는 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 시험에는 꼴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는 시험 칠 수가 없어. 그치? 내가 얘기했잖아. 시는 꼴리는 대로 읽는 거라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틀릴 수 있지. 그치? 사람마다 다 정서는 다르니까. 그래서 조금 정형화된 분석 방법이 필요한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어떻게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읽는다. 이 말을 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의 구성 요소야. 모든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쌤이 이해시켜줄게.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워. 자, 문학 작품이 있어. 시든 소설이든 마찬가지야. 내가 작가라고 생각해봐. 너희들이 작가라고 생각해봐.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소설이든 시든 쓰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다가 민들레가 너무 예뻐. 이 감동, 이렇게 사소한 풀꽃 하나에도 온 우주에 생명이 다 담겨 있구나. 나는 너무나 그날 행복했다. 이런 감정이 있으면 그게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게 내용이야. 내가 쓰고 싶은 나의 어떤, 자, 시 같은 경우는 뭐다? 나의 어떤 감정, 정서. 이게 내용이야. 그런데 그럼 글을 쓰면 돼. 그런데 이게 뭐야? 시로 써야 되잖아. 시는 시만의 형식이 있거든.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브랜든이 있어. 향산이 있어. 똑같은 상황이야. 지나가다가 자, 민들레를 보고 자, 민들레를 보면서 온 우주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래서 민들레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받았다. 라는 똑같은 내용을 브랜든이 쓰고 향산이 똑같이 써. 뭐가 같아? 주제가 같아. 내용이 같아. 다 같아. 근데 자, 10분 뒤에 브랜든과 향산이 쓴 시를 보면 달라. 뭐가 다를까? 내용은 다르다고 내용은 같다고 얘기했잖아. 내용은 똑같다니까. 주제는 똑같다니까. 쓰는 방식이 다른 거야. 쓰는 방식.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형식이야. 형식. 이것을 일명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거든. 소설도 마찬가지다. 자, 내가 지금 브랜든하고 향산하고 똑같이 소설을 쓰기로 했어. 근데 내용을 똑같이, 줄거리가 똑같아. 어떤 여자가 있다. 한 남자를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그 남자가 배신을 했다. 그 여자가 복수의 칼날을 간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복수를 하고 그 남자를 파멸시킨다. 하지만 그 여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다시 그 남자에 찾아가가지고 그 남자가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심파적인 내가 줄거리를 딱 얘기했다. 자, 지금부터 똑같은 줄거리니까 한번 소설을 써보세요 라고 했다. 똑같은 소설이 나와? 안 나와? 뭐가 달라? 쓰는 방식이 달라.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됐죠? 그러면 시는 시만의 형식이 있고 소설은 소설만의 형식이 있어. 자, 시의 형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누거든. 각각은 설명 안 할 거야. 시만의 형식이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운율이겠지? 왜? 시는 운율이 있으니까 리듬이라고 하지. 두 번째 시상전개. 좀 어려운 말이다. 그냥 넘어갈게. 다음 이미지. 뭐 시각을 쓰는지 청각을 쓰는지. 이미지는 쉬우니까 설명할까? 브랜드는 민들레를 보면서 뭔가 막 촉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람소리, 민들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 청각이라든지 이걸 쓸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민들레의 노란 빛깔 시각이라든지 민들레에서 맛을 보면 좀 변태 같나? 민들레를 이렇게 맛을 보고 미각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이미지. 그래서 똑같은 민들레를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시각, 청각, 어떤 사람은 미각, 후각, 이렇게 촉각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그 다음 여러 가지 표현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들레를 지규법이라든지 역설법이라든지 은유법 이런 걸로 쓸 수도 있지만 브랜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법, 도치법이라든지 다른 표현법을 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내용은 같아. 우리가 아무리 형식을 다르게 해도 내용은 같다고. 그러면 시를 분석할 때는 어떤 측면? 내용 측면, 즉 그 시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떤 측면? 형식, 표현상의 특징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시의 구성 요소가 이 두 개거든. 문제는 여기 안에서 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시를 보면서 문제에서 갑자기 민들레가 있는 땅의 지지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민들레가 땅에 심어져 있는데 그 땅에 있는 뭐 요소를 분석하지. 그건 생물의 영역이잖아. 지리학의 영역이잖아. 맞지? 민들레가 자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안 묻는다니까. 시는 이게 다야.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파악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형식은 약간 문학 이론이 들어간다. 문학 이론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굳이 문학 이론을 몰라도 분석하는 팁만 배우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한 편의 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